지난 한 달은 어떻게들 보내셨을까요? 더워서 괴로운 한 달이었을까요? 둘레에 있는 분들이 다들 더워 죽겠다는 말을 그렇게들 많이 하셔서 8월, 올해 8월은 7월에 되면 덥지 않다고 해야 맞을 텐데 못 느끼시나 보더라고요. 이제는 6월과 7월과 8월 더위가 다르거든요. 우리 집 아이들은 이제는 조금 알겠다고 얘기를 해요. 지난해까지는 잘 몰랐다가도 잘 생각해 보라고. 6월과 7월과 8월에 땀이 얼마나 났고 하루에 몇 번쯤 씻었는지를 돌아보면은 첫여름과 한여름과 늦여름이 다를 수밖에 없는 줄 알 수 있다고. 저희는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6월, 7월, 8월이 다른 줄을 느낄 수 있지만 부산이나 서울처럼 큰 도시에서는 느끼기가 이른바 불가능이라고 할 만큼 안 되겠더라고요. 시골은 이제 8월로 넘어가면은 7월 끝무렵부터는 해가 지면은 썰렁하거든요. 8월로 접어들면은 이불을 덮어야 돼요. 춥거든요. 밤에. 그래서 작은 아이는 올해는 더위를 그냥 견디기가 힘들어서 밤에 주무실 적에 우통을 벗기도 했으나 8월로 접어드니까 해가 있고 이불로 이제 똘똘 몸을 감싸서 주무시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나나? 다르죠. 다릅니다. 도시에서는 그 낮에 내리쬐는 해가 식을 틈이 없거든요. 그 대목을 생각해야 하거든요. 시골은 해가 넘어가는 우리는 저녁부터 고도의 차이가 나거나 더위가 아니면 습이 많거나. 식어가는 여름이라면 서울은 해가 넘어가더라도 밤조차 더위를 식힐 수 없는 여름이구나 싶어요. 시골에서는 이른바 숲과 들이나 바다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도시에서는 아파트와 찻길과 끝없는 가게와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이 더위가 못 빠져나가는 셈이죠. 이거는 예전에 학교에서 자연 같은 과목을 가르칠 적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배우신 적은 없을까요? 도시와 배운 적은 있죠. 그 바닷가와 그 바닷가가 아닌 곳이 해가 진 다음에 어떤지도 그 물리 원리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골에서는 가만히 보면은 개구리나 뱀이 꼭 찻길에 나오거든요. 해가 진 다음에도 한동안 따뜻하잖아요. 풀숲에 있으면 추워서 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밖에 나온 뱀이나 개구리가 차에 많이 치여 죽습니다. 알고 보면은
동시하고 시는 굳이 안 갈라도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둘을 가르진 않았으니까요. 동시나 시라는 말도 우리말은 아니거든요. 문학하시는 분들은 그냥 쓰기는 하지만 우리말은 그냥 노래라고만 합니다. 노래. 네. 동시는 일본에서 만든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예전에 한문하시던 분들도 시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시와 동시는 그냥 일본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는 일본 문학이라고. 혹시 생각나시나요? 예전에 한문하시던 분들은 뭐라고 했는지. 그 한문이 한자인 줄 알지 뭐. 우리는 가라고. 시라고만 안 하고 시가나 시조라고 뒤에 말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안 붙이고 시라고만 한 이런 글은 다 일본이 세계 문학을 받아들일 적에 새롭게 지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한자를 붙였다기보다 있는 한자에서 알맞게 붙여줬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동문학이라는 말조차도 세계 문학이라는 말조차도 다 일본 사람이 지은 말이에요. 문학선집이라는 말도 일본 사람이 지었거든요. 문학전집도. 그 아까 잡지에 소년 같은 소녀 세계 문학전집이라는 책도 있었잖아요. 그런 이름도 다 일본에서 지었어요. 소년문학도. 이런 이름을 그냥 쓸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옮기면은 어울릴까를 생각하면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새 길을 열 수 있어요. 이웃나라 어른들이 스스로 오래도록 생각한 끝에 새 말을 지어낸 마음을 살펴본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 어른으로 서서 우리 말로 먼 뒷날 아이들이 물려받을 이름을 천천히 하나씩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모든 말을 다 갈아엎을 수도 있지만은 모든 말을 한꺼번에 갈아엎기보다는 하나씩 천천히 하면 된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나 사회나 나라, 정치, 모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갈아엎지 말고 가장 곁에 있는 집에서 쓰는 말부터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는 일과 얽힌 말부터 한 해에 한 가지씩 새로 지어보는 길을 가면 됩니다. 한 해에 하나씩이라고 해도 다들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해에 하나씩 새로 지으면은 100년을 살면 100낱말을 새로 짓고요. 100사람이 있으면 만낱말이잖아요.
하면은 다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사투리이기도 해서 우리가 쓰는 말은 기나긴 해에 거쳐서 숱한 사람들이 천천히 지은 말이 모여서 오늘을 이루었다고 보거든요. 저 선생님 요즘 어떠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호덕 권정생 두 분이 주고받은 글어를 모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가로지르는 낱말을 하나를 뽑아 본다면 오가 들어간 한쪽에는 올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쪽에는 오늘이라고 할 수 있는 낱말을 넣을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자니 헷갈리고 마는데, 뺨을 맞고서 내민다고 할 적에 왼뺨이 먼저였나요? 오른뺨이 먼저였나요? 왼뺨인가요? 네. 어느 쪽이 먼저죠? 왼뺨을 맞고서 오른뺨을 내밀었나요?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가 아니니까 아, 오른손잡이가 그럴까요? 왼뺨을 먼저 때리잖아. 그렇겠군요. 거기에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몰라야 하고,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숨은 뜻을. 그거는 한 번도 아이한테 해본 적도 없고 그럼 어른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저도 궁금했어요. 그렇군요. 깊게 문화적으로 안 빠진 상태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왜 몰라야 돼요? 눈치를 채지 못하게 빨리 얘기해서 착한 얘기 너무 네. 드러내놓고 살아가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거의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죠. 오른쪽은 우리 말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어에서도 보면은 옳다를 나타내더라고요. 네? 그 영어로 권리도 오른쪽을 가리키는 낱말로 쓰지 않나요? 네, 맞네요. 권리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이잖아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을까요? 왜 권리가 영어로 라이트 오른쪽인지? 그럼 레프트는 뭘까요? 그래서 옳다고 올바르다라는 말은 오르다 쪽으로 가요. 오른쪽은요. 올라가는. 올라가니까 높잖아요. 높은 것을 우리말로는 우두머리나 머리나 으뜸이나 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옳은이라고 하는 말은 옳다와 바르다, 올라가다, 높다, 으뜸, 위를 거쳐서 나중에 왼쪽으로 만나는데요. 왼쪽은 외롭다, 외골, 오직, 오로지 이러한 말을 거쳐서 혼자 홀로를 지나서 하나로 가요. 그러니까 외는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이 하나는 하늘이라는 말을 거쳐서 왼쪽과 오른쪽이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는 높은 것으로 가서
하늘로 가고, 높은 곳으로 가서 위로 가고, 하나는 외롭다고 여길 수 있는 곳으로 오직 하나로 가서 하늘로 간 다음에 나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나로 만나면서 나로 설 적에 드디어 너를 알아보면서 너랑 나를 아우르는 우리를 깨달아요. 이 길이 왼과 오른이 태어난 뿌리인 오라는 말의 숨은 뜻이에요. 그래서 오다가, 그러니까 오에서 오다라는 말이 또 나오고, 이 오다가 오다에다가 나를 붙여서요, 오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온 날이란 뜻이에요. 여기로 온 날. 여기로 와서 내가 보고 느끼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데, 날짜와 날씨 같은 데에서 쓰는, 그리고 날을 더하면 나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날이라는 낱말이 밑동은 날다이고요. 날다라는 말은 받침이 없는 나다와 받침이 히읗인 나타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온 이 말은 왼과 오른이 돌고 돌면서 만나는 바로 그 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오는 오래오래를 가리키는, 긴을 가리키는 오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오래라는 말은 또 다른 뜻으로 골목을 가리키기도 하고, 드나드는 문인 길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이 말은 바로 여기로 온 날이라는 뜻에서 바로와 이곳과 눈앞인 현재라고 하는 그러한 결이라서 옳다가 바르다 하고 붙어서 올바르다라는 말이 태어나고, 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영어 쪽에서도 권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몫인 권리를 누리기 때문에 내 자리나 내 마음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나를 높이는 일이거든요, 권리가. 내가 누릴 것을 제대로 누리기 때문에 나는 나를 기쁘게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어오는 것은 외로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외로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오직 마음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일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인 나를 외롭게 느낄 적에 내가 바로 하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대목을 알아차리면서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다르게 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뺨과 오른뺨, 왼손, 오른손, 그 오랜 말씀에 숨은 수수께끼가 다 이런 어원풀이하고도 얽히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으시죠. 집에서도 이 얘기를 했더니 아직 모르겠으니까 더 풀어서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말이 이 아, 어, 오가 다 맞물리다 보니까요. 오를 알려면은 우를 알아야 되고요. 오와 우를 알려면은 아하고 어를 알면 돼요. 그래서 오와 우 이 말에서 왼쪽에 있는 아는
아이로 오른쪽에 있는 어는 거꾸로 쓴 듯한데 어른으로 아이는 아버지와 어른은 어머니와 이렇게 또 서로 짝을 맺더라고요. 재미있게도 우리말은 아가 어보다는 먼저이지만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더하면은 어버이라고 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더하면 아빠 엄마이 되지만 아빠 엄마를 쓰는 사람은 아빠를 높이고 싶은 아버지밖에 없고 흔히는 엄마 아빠라고 하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설마 그럴까 싶기도 했지만은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집 아이는 엄마보다 아빠라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짝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래서 아이가 엄마보다 아빠라는 말을 해서 그렇게 즐거우시냐고. 즐겁다기보다 아이는 집안일을 하는 늘 곁에 있는 사람을 놓고서 가리키는 이름을 먼저 터뜨릴 뿐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 뿐이죠. 지난 한 달 동안에 적은 여러 가지 작은 쪽글 가운데 9가지를 뽑아봤어요. 아마 다음 달에 다시 만날 적에도 또 새로운 이러한 글이 태어날 텐데 오늘 아침에 서울 까치산역에서 이곳으로 오는 전철길에 맨 앞에 있는 삶, 살림, 사랑, 사람, 사랑 요 쪽글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고기가 무엇인지를 조용수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시지 않았던가요? 맞나요? 아니었나요? 그래서 그 뒤에 고기가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인가도 조금 적었었거든요. 골고루 밑에 만은 뭐예요? 골을 고가 골이라는 낱말이 골. 예, 숫자로 만을 가리키기도 해요. 만을 가리키는 우리말 숫자가 골입니다. 천을 가리키는 우리말 숫자는 즈문이고요. 네. 아까 어디 무슨 또 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그 공을 붙이는 거에 따라서 한자도 그렇고 가리키는 말 단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 백, 그러니까 10, 100, 1000, 만까지는 공을 하나씩 붙이지만은 만 다음에는 10만을 세는 낱말은 따로 두지 않고 억으로 넘어가고 억 다음에는 조로 넘어가잖아요. 그 우리말 숫자는 조에서 끝나는데 조에서 끝난다고 말을 하면서도 어쩌면은 그 경이라고 하는 한자 숫자를 가리키는 우리말도 있을 텐데 거의 파묻히도록 잊거나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더 생각하고 찾으면은 머지않아 경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언젠가 어느 분이 모래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모래알하고 좀 얽히지 않을까 하고 느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모래알하고 어떻게 얽히냐면요. 모래알을
죽어도 셀 수가 없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세다 보면은 하나씩 해서 억까지는 갈 수 있을 텐데 조까지는 그나마 대단히 괴롭기는 하고, 근데 경이라고 하는 단위에 이르면은 냇가나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같은 숫자라서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이 모래알은 못 세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불교였나 오랜 기독교였나 그쪽 공부를 하신 분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요. 그렇다면은 어쩌면은 이 모래알에 경을 가리키는 수수께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를 보면은 이 낱말, 숫자 낱말이 거의 외마디니까요. 이른바 몰 같은 말도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모래하고도 이제 얽히기도 하는데, 모르다가 뿌리가 같거든요. 모래나 모르다가. 그 몰래 같은 말도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모르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몰래예요. 이 모른다고 하는 말과 모래, 그리고 이제는 잘 쓰지 않지만은 물건을 가리키는, 물건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오랜 우리말이 니은 받침인 몬이 있어요. 뭐? 몬. 몬이라고 있어요. 몬. 모의 니은 받침인. 근데 이 모가 붙은 다른 말을 보면은 미음을 붙이면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란 모두 이룬 집이란 뜻이에요. 우리 몸이 삶을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서 하나로 있을 때 몸이라고 해요. 하나로 모아놓은 곳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모은다는 말도 같이 얽히죠. 근데 몸은 모두가 이룬 집이라면은 받침을 기억으로 바꾸면은 이곳과 저곳을 잇는 곳이에요. 받침을 시옷으로 바꾸면은 있기는 있는데 찍어서 있는 그런 곳이 못이죠. 찍어서 있는 것도 못이지만은 모은 물도 못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 이루거나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도 못이라고 해요. 못한다고 하는, 잘못이라고 하는. 모가 들어간 낱말 쓰임새를 여러모로 보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또는 잊어버린 오랜 숫자말 가운데 하나가 이 몰이지도 않을까 하는 얘기와 생각은, 저 혼자서 한 생각은 아니고요. 이른바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책방에서 만난, 이제는 몸을 내려놓고 떠난 어떤 할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갑자기 생각났네요. 아무튼 억이라는 숫자를 가리키는 우리말은 잘이에요. 잘한다, 잘못한다는. 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모로 뜻이 많은데, 한자 만이라고 할 적에는 가득하다고 하는 차다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가득 있다고 하는 차다라는 말에서 참과 거짓을 가리키는 참이 나오고요. 이 차다라는 말은 겨울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해서 숫자 만이라고 하는 이 이름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 삶을 이루는 어떤 길을 되게 깊고 넓게 알려주는구나 싶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섞인 고를 넣은 이름인 고기라서, 물고기라고 하는 이름이 물에 사는 이웃을 그저
먹는 대상으로만 보는 이름이지는 않겠구나 싶었어요. 춥지 않으세요? 부채질을 하시니.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보면은 그렇게 얼음나라 같은 이 전철과 버스에서 끝없이 부채질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니 왜 이렇게 추운 줄도 모르실까 하고 혼자서만 생각하는데, 저는 8월이 넘어가고 9월로 접어들면은 걱정이 아닌 걱정이 늘 한 가지가 있는데, 한가위가 어느 때 걸리느냐를 가만히 보거든요. 올해 한가위는 꽤 오랜만에 한글날하고 얽혀서 가뜩이나 쉬는 날이 늘어났는데, 한가위하고 한글날하고 얽혀서 너무나 길게 쉬느라고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 뜻은, 시골에서는 이제는 일요일에 시골 버스가 안 다녀요. 공휴일에도 안 다니거든요. 당연히 명절에도 안 다니고. 근데 한가위 연휴라고 해서 거의 열흘쯤을 다 달리기가 빨간 날이 되면은 아예 장 보러 다닐 수가 없어서, 버스가 없으니까요. 차를 다 한 대씩 가지고 있어야 돼. 저희처럼 차가 없이 혼자 사는 할머니들은, 뭐 할머니들은 혼자 사셨어도 집에서 거두는 것하고 밥만 많이 드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9월로 접어드는 길목이긴 해도 달력을 볼 때마다 다가오는 10월 첫머리를 기쁘게 맞이해서 잘 보내보자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두란노에 오는 길에도 달력을 문득 보고서, 어쨌든 한승이 먼저 나왔지만은, 왜 이렇게 시뻘겋고, 그러나 다 이 가시밭길에는 뜻이 있을 테니까 이 가시밭길을 마주하는 하루를 잘 보내야겠다고, 오늘은 이 오와 얽혀서 여러 이야기를 해봤으니 오늘까지라고 해서 한번 써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종이 왼쪽에다가 오늘까지라고 적어 주시고요. 오늘은 8월 26일입니다. 오늘까지 미뤄둔 어느 한 가지를 적어볼 수 있어요. 오늘까지 애쓴 어느 한 가지를 떠올릴 수 있고, 오늘까지도 알아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오늘까지 끝내지 못했으니까 이 다음에 해야지 하고 여기는 한 가지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안 하고 싶은 어느 하나를 적어볼 수 있습니다. 권정생 이호덕 선생님도 그 사진 같은 걸 만드셨던데. 마음은 있으셨지만은 거기까지는 몸이 안 나와서 못 하셨습니다. 사전 보통 큰 재단에서 수십 명이 모여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사전이 아니라 보조금 타먹는 장사입니다. 그거. 혼자서 하기가 만만찮은 작업이에요.
아니에요. 사전은 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네. 백과사전하고 언어사전은 다르거든요. 백과사전이라면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말을 다루는 책은 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를 도울 심부름꾼을 둘 수는 있지만 여러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겠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일일이. 아, 일이 많은 쪽이 아니고요. 국어사전이라고 하는 말책은 낱말 풀이를 하는 꾸러미이고요.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살림책인데 살림살이를 다루는 책이라서 살림살이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꾸러미이기 때문에 둘을 엮는 길이 아주 달라요. 낱말풀이를 하는 꾸러미는 비슷하지만 다른 낱말을 말로 다르게 풀이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뜻풀이에 쓴 낱말도 따로 풀이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뜻풀이를 제대로 하려면 한 사람이 해야 맞아요. 한 사람이 다 해야죠. 근데 이와 달리 백과사전은 온갖 갈래, 온갖 살림살이에 얽힌 이야기를 적기 때문에 이른바 온갖 전문가가 저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전은 쓰는 일이나 일하는 사람이 아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백과사전은 그야말로 팀으로 하고 국어사전은 혼자서 하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한다는 것은 그 정체성만이 아니라 통일성 때문에 혼자서 해야 하고요. 백과사전은 더 많이 담아야 하기 때문에 모여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전, 국어사전은 이 말은 이렇게 풀어왔는데 비슷한 다른 말은 엉뚱하게 이제 돌림풀이나 순환정의처럼 돼버리면 사전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해야 되고, 백과사전은 그렇게 겹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문화면 문화, 종교면 종교, 교육은 교육, 정치, 경제 다 다른 관리에서 다 다른 이러한 이야기를 푸는 일이라서 다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 다 다르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국어사전과 백과사전에서 쓰는 사전이라는 한자말이 다른 한자예요. 그 두 사전이 다른 한자를 쓰는지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 책을 내는 출판사가 철수와 영희하고 곳간하고 스트릿 스토리다. 네. 이게 다 개별 출판사예요. 예, 다 다른 곳입니다.
솔직히 인쇄로 생활하시기가 안 되시잖아요. 뭐 잘 안 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해마다 한가위에 가까우면은 그 뭐지 자녀 장려금하고 근로 장려금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한 두어 달치 월급이 들어오는 셈이라 꽤 큽니다. 책을 10권 이상 내셨으면 인쇄로 생활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한 권을 내건 10권을 내건 타협을 하는 책을 내면 돈 벌기 쉬워요. 타협을 하지 않으면은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요즘에 문득 돌아보니까 저처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는 책은 팔림새가 좀 떨어지는지 모르지만은 헌책으로 잘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제가 쓴 책이 헌책으로 나와도 헌책값이 비싸요. 값이 안 떨어져요. 근데 이번에 이를테면은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실 무렵에 나온 책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책은 헌책방이 무더기로 쏟아지거든요. 한두 달만 지나면 무더기로 쏟아지는데 그런 책은 헌책방에서 500원, 1000원에 팔려요. 타협을 하고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책을 쓰는 일이 나쁘진 않은데 그런 책은 한때 확 팔려서 돈이 들어오는 척하지만은 어느새 그러니까 덧없는 인기처럼 슥 사라지면서 그 새 책 큰 책방 옆에 있는 다른 곳에서는 종이 쓰레기로 쌓여버려요. 어찌 보면은 많이 팔리는 책이 많이 버려져서 폐유지를 모으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바지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런 이바지를 해야 할까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도 봅니다. 소위 베스트셀러라는 것들이 책은 많이 팔리지만 네, 그걸 끝까지 읽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유행이잖아, 유행. 아까 이번에도 특사가 풀려나는 사람들이 수많은 책을 썼지만 그 책을 감동을 하면서 읽을까? 그냥 다른 사람이 사니까? 아니면 그 사람한테 도움 주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봤어요. 네. 진짜 가치 있는 책이면 소장을 하겠죠. 네. 책방에 안 내놓고.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유행 상품이니까요. 철진한 옷을 쉽게 수거함에 내놓듯이 유행 따라서 사람들이 다 읽으면은 우르르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탄 작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노벨 문학상 탔으니까 나도 사서 읽어야지 하고 읽고서 이제 쉽게 내놓죠. 그리고 빨리 읽고서 빨리 내놓아야지 좀 더 값을 받아요. 이제는 노벨상 받은 지가 제법 되어서 헌책방에 나오면은 값이 싸요. 가면 갈수록 값이 더 떨어질 테고 떨어질 뿐만 아니라 찾는 사람도 자꾸 줄어들 테니까 이제는 헌책으로도 머지않아 안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행 상품이 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읽을 적에 나도 읽어야겠다는. 네. 노벨상을 탔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네. 책을 사서 내가 가지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했는데 이제 받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책을 안 좋아하셔서 그러진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스타일이 한강 작가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 있고 되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책 읽기 어렵다. 네.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왜 소설을 그런 식으로 쓰지? 그런 생각도 있고. 당연하죠. 좀 되셨습니까? 고역이다 고역. 네.
풋살하고 축구하고 경기장이 다를 뿐인가요? 룰도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럼 풋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풋살은 네. 그 한자말 같은 걸로 번역된 말은 아직 없는 거죠. 그냥 풋살이라고만. 풋살은 모르겠어요. 경기장이 축구장보다 조그만 것 같은데 네. 축구는 막 차는 것도. 미니 풋볼? 풋살? 5대5 축구라고 5대5. 아, 5대5요? 거의 5대5인가요? 5대5입니다. 네. 룰이 왜 3대3 농구가 있잖아요. 그런 거 아, 비슷한 것 같아요. 농구는 농구인데 그 5명이서 뛰는 농구하고 네. 3명이서 뛰는 농구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풋살도 마찬가지. 11명이 뛰는 축구하고 5명이 뛰는 축구하고 다르고. 그 이름은 뭐예요? 풋살이라는 그게 좀 외국어예요, 우리나라? 무슨 외국어? 미국에서도 풋살이라고 불러요? 예. 풋살. 아, 풋살 그냥, 공용이에요. 그 이제 종목 이름이 됐고요. 풋살. 근데 그 포지션 이름 같은 거 보면 영어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저쪽에 스페인이나 저기 브라질 뭐 이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공차는 게 걔들은 예술이에요. 좁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네. 몸놀림이 사방을 다 써야 돼. 훅 날아다니고 그래요. 볼체는 기괴한 동작들 엄청나요. 네네네 뻔하죠. 막 들어 넘어지고 불러던 하면서 하고. 이게 세계 우리 풋살 월드컵도 있어요. 피파에서 하는 영어인가 봐요. 풋볼에 풋하고 살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풋볼. 어서 알려주십시오. 모임도 하신다면서. 이게 저는 사실은 여자들하고만 대화를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근데 지금까지 사실 느껴본 적은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느껴진 게 이게 자리 하나 바뀌었다고 느껴지는 게 그 제가 있는 곳에서 지금 남자분들이 제일 많이 계시는 모임인 거거든요. 이 모임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또 들어오시고 여자들하고나 하고 확실히 했던 이 대화 결이랑 남자분들이 하는 대화 결이 진짜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걔가 1번이 4번 되고 4번이 6번 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원점으로 와서 무슨 얘기했지? 다시 얘기를 하면서 감정스럽게 막 이러다가 또 감정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또 딴 말하고 이러는데 남자분들은 얘기를 하는 이 맥락, 이렇게 맥락들을 얘기를 하고 푸니까 이거 또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남자라고 하다 저는 남편만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남편하고는 크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 않거든요.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되셨는데. 저 13년도에 있으니까 11년 됐어요. 그렇겠다. 예. 10년 지나면 다 그러더라고. 그죠? 이게 뭐 온전한 사랑과 따뜻함이 빠진 상태에서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좀 삐그덕거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남자분들이 되게 딱딱하게만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고 또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되게 오히려 대화가 더 감정적인 부분도 들어가는데 이게 살짝 들어가지 또 너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끌고 나가니까 오히려 더 담백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배우는 모임에 나오는 남자들만 그러죠. 또 그런. 술 마시는 남자들 모임에 가면은 네.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시끄럽고 괴롭고
네. 우리 돈 있는 사람 대화는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체험령하고 6년을 바라보는 시간하고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간하고 180% 다르더라고요. 나 이번에 이야기 듣고 놀랐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남자들은 그런 것 같더라고. 보면 군대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목표 지향적인 대화가 익숙해져가지고 영역의 틀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 들어요. 절대 자식은 해병대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해병대를 말을 정말 곱게 했던 게 해병대만 갔다 오면 그냥 눈을 바로 썩게 해요. 비트겐슈타인인가 언어 철학자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쓰는 언어가 자기라고. 꼭 해병대로 간다고 해서 말이 망가지진 않아요. 그 두 명의 케이스를 네. 지인이 겪었다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일 뿐이기도 하지만 해병대를 나온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는 딱 한 사람은 욕을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딱 한 사람은요. 한 사람만.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은 특별한 거는 그냥 군대를 다니는 사람들도 욕을 안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만이 아닙니다. 그냥 군대가 거의 마찬가지이고요. 요즘은 군대가 어쨌든 가면 갈수록 나아지고 월급도 이제는 조금은 제대로 쳐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군대에서 조금이라도 짬을 내서 책을 하나라도 읽으려고 하는 남자는 말씨가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짬을 낼 수도 있고 월급을 조금 제법 받기도 하지만 받는 월급을 모으기보다는 군대에서 면세 물품을 더 싸게 산다든지 가볍게 쓰고, 이제는 군대에서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시는 분들은 어렵거나 힘들지 않은 군대를 다녀오셔도 쉽게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사람 문제이지, 그러나 자리 문제도 없지는 않지만요. 사람 문제가 훨씬 크다고 느껴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똑같은 물을 먹어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다른 동물 먹으면 영양분이 되고. 아까는 여기서 풋살드 살롱이랍니다. 살롱은 신뢰를 뜻해서 클래 축구. 살이 옛날에 미용실 이런 거 살롱 이랬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거는 다 미용실 실내. 안에서는 실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미용실 살롱이 됐잖아요. 살롱을 이 불어 쪽에서 쓰잖아요. 그래서 살롱이 그 몰라. 그렇대요. 실내 축구랍니다. 재밌네. 매칭 좋은 네. 무슨 뜻이 있어. 이런 저도 무슨 궁금해요. 왜 미용실을 왜 맨날 살롱이라고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롱이 살롱의 뜻을 보자. 서양풍의 객실이나 응접실을 뜻하기도 한답니다. 프랑스에서 많이 쓴대요. 살롱. 아무튼 되게 좋은 데를 얘기하네요. 실내 중에 좋은 데를 살. 며칠 앞서하고 지난주에 부산에서 군대를 갓 마친 젊은 분을 어쩌다가 두 사람을 잇따라서 만났는데 아주 말씨가 곱더라고요. 그렇게 곱게 말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요즘에 말벗게 하는 사람 자체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변 남자들이 다 말해. 네. 저는 주변에 딱히 남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언어들을 들으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말고는 아예 없는 거예요. 남자가 나뿐밖에 없으니까 남자들의 대화를 사실은 들으러 어떤 뭐 밥 먹는 자리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없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그 나이 들면 그래서 저는 비슷해져. 여기 오고 나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 여기 오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아 멀쩡한 남자들이 많구나. TV에서 보는 그런 남자들이 아니라 여기 오니까 아, 그거 멀쩡한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네 이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멀쩡한 사람이 더 많지. 이상한 사람이 눈에 띄어서 그렇지. 이상한 사람들은 좀 많이 눈에 띄잖아요. 그런 건 멀쩡하죠. 군대 문화도 제가 군대 갔던 92년도부터 많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구타를 해서 많이 죽었거든요. 사망률이 사회의 사망률하고 비슷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죽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 20세에서 25세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런데도 많이 죽는다는 건 그만큼 그 안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요즘도 누군가 가끔 죽이고 일어나죠.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갔을 때부터 이제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과잉 대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대 단위라면 중대 단위라면 한 300명, 400명 모여 있는데 거기서 사망 사고가 일어난다. 그럼 일단 3군 그 별자리들이 쫙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위화감이 확 조성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싹 다 파헤쳐. 전부 소원서리 쓰면서 왜 걔가 죽어야 되는지를 다 분석해요. 그런 식으로 한 2, 3년 지나니까 이 구타 사고는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자들도 이렇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왜냐면 군대를 가고 싶지 가는 게 아닌데 그럼 진짜 억지로 가는 거잖아요. 군대에서 죽는 게 개값이라고 해요, 개값. 20대는 애기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최상병 사건에서 보듯이 네. 그냥 그렇게 그 임선근이가 이야기하잖아. 군인은 죽으라면 죽는 존재라고. 미친놈. 근데 아파도 병원도 잘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군대에서 많이 다쳤어요. 여기 찢어지고 막 흉터가 많이 남아있는 게. 그래도 군의관한테 갔어. 그 군의관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얘 그냥 약 발라주고 누워있으라고 그래요. 이거 그 뭐야 깨매는 그걸 해야 되는데 지가 귀찮으니까 안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흉터 남았어. 그 이상한 시대였잖아요. 막그 체육 시간에 물도 못 먹게 하고 교련이 있고 막 이랬을 때니까 너무 무섭죠. 일반 학생들한테도 그랬을 때. 엄마들이 아들 보내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걱정 많이 하죠. 어떻게 키워놔야 되는데. 올 때는 어머니들이 많이 울었어요. 가슴 다치고 죽고 그러니까. 학생 내놓고 보내는 어. 것이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좋다고. 막 건강하게만 돌아와다 맞아. 사람은 건강하고. 그게 또 다 연유가 있더라고.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배우는 게 군대잖아요. 우리 때는 이제 교련이라는 걸 했는데 고등학생이 뭘 한다고 사격 연습시키고 제시훈련 시키고 뭐 간호훈련 시키고 막 그러잖아. 죽고 다치는 걸 가정해가지고 그게 과목이 있었다니까요. 이거는 군대 있었던 거. 이게 또 윗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잘못 만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달라진다고. 군대 저는 아직도 있거든요. 아직 멀었지만 군대 가는 게 너무 싫어. 아직도 군대가 징병제로 유지될 줄은 몰랐어요. 징병제가 뭐예요? 징병제. 그러니까 너와 이 나이에서 이 나이 때까지는 다 군대 와. 지금 때문에 통일돼서 살 줄 알았어. 통일이 안 되더라고. 전 여자도 군대 갈 줄 알았어. 옛날에 이스라엘 이런 거 보면서 교련 때도 웃기잖아. 남자들이랑 여자들은 맨날 붕대 감는 것만 배워요. 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역할이 완전 나눠져 있어. 남자는 총 들고 싸우고 여자는 군대나 감고 있고 이렇게. 기술은 남자가 배우고 가정은 여자가 배우고 이게 딱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 과목 자체가 학교에서 남녀 역할을 굉장히 구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런 거 보니까 막 여자들 모두 다 이렇게 나라에서 싹 다 불러가고 그런데 마치 그러니까 남자들은 막 애국심에 불타고 막 이런 거 같고 막 그렇게 막 그려졌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여자도 군대 갈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게 평등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생각하나 보더라고요. 나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데. 지금 2030 남자들이 주장하는 게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고 주장하잖아. 그게 평등이라고. 그 여자들이 이러죠. 그럼 애는 아니 그게 결론이 날 수 없는 논쟁이라니까 그게.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이렇게 다 인정을 해주면 네. 좋을 어느 텐데. 날이 그분이 왜 남녀 차별은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다. 남녀 차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는 확실히 하는 게 같은 곳이지만 다른 구역들이 있으니까. 왜냐면 태어나기를 머리 구조가 잘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차별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즘 여자들의 문제가 그걸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자꾸 남자들이랑 싸우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60년, 70년, 80년대만 하더라도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을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봤다면 2000년 넘었으면서 그냥 무조건 평등, 그래. 무조건 근데 같게 교육도. 여자들이 여자들도 남자를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자니까 이래야지를 말은 얘기했지만 보여줘야 당연한 거고 남자는 이래야지를 또 반대로 얘기하고 이기적인 가진 나도 여자지만 이기적인 가진 여자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늘고 있다. 남자 여자 문제가 그렇게 출발하는 것 같아.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같으면 같음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다른 걸 확장시켜서 내 이익되게 해석하고 같은 걸 또 확장시켜서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버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남자들이 요즘 살기 진짜 힘들겠다 싶은 게 돈도 잘 벌어야 되죠, 밥도 잘해야 되죠, 애도 잘 봐야 되죠, 애랑 잘 놀아야 되죠, 집도 잘 건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할 게 너무 많아지고 여자들이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지고. 한국의 사회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서울 시내에 결혼하기 위해서 전세를 얻으려면 최소한 5억, 6억, 7억이 있어야 돼요. 근데 20, 30대가 벌어서 어떻게 5억, 6억, 7억을 만드느냐고. 그럼 결혼은 못하는 거지, 그럼. 그걸 요구를 하면. 그 여자 된 부모들은 그게 당연한 거고. 그렇죠. 남자는 그것도 말을 못하면 무능한 거고. 이제 내 아들이 결혼한다가 아니라 내 아들이 그 뭐라고 해야 돼? 저 집에 간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대리사유야? 근데 진짜 그런 격이 되고 있다니까요. 꿈을 그리시면 됩니다. 우리나 이제나 막힌 사람들은 똑같이 막혔는데 막힌 모습이 다를 뿐이고요. 열리고 트인 사람들은 예나 이제나 열리고 트인 모습은 똑같거든요. 제 책을 내주신 스토리다 출판사 대표님은 저보다 3살이 위이신데 그 무렵에 학교를 다닐 적에나 집에서나 욕도 거의 들은 적이 없고 맞은 적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나 이때나 따돌림이나 차별이 없이 잘 자란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하더라도 훨씬 많은 그러한 나라와 마을과 집은 그런 것이 사라지고 나란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차츰차츰 늘었기 때문이라고 느끼거든요. 다만 바라기는 했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걸 바라기보다는 사라지기만을 바라다 보니까 이제는 사라져 가는데
자리를 못 잡는 거죠. 이렇게도 헤매고 저렇게도 부딪히고 오히려 더 싸우기도 하고 더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대로 그리는 쪽을 하면은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행운이나 행복을 바란다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요행수거든요. 행이 들어간 건 다 요행수, 복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떵떵거리고 땀 안 흘리고 살기를 바라는 게 행복, 행운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 행운이 아닌 나대로 알맞게 땀 흘리고 알맞게 일하고 알맞게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러니까 기도문이 조금 길어야 돼요. 그 구체 상황을 하나하나 다 그려서 그걸 날마다 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종이는 어떻게 보면 작을 수가 있어요. 기도문이 좀 큼지막한 종이에 낱낱이 하나씩 그걸 다 적어서 우리 집 아들이 클 적에는 우리 사회와 군대가 어떻기를,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어떻기를, 그런 거 하나하나 적어서,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것을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읽어본다면은 실제로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그려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쓰는 말과 얽힌 수수께끼이기도 하고, 그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제 어느 분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알려주시던데 요한복음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요한복음 첫머리예요? 네, 말씀이? 네, 그렇죠. 그 말이죠. 태초가 한자 말이긴 한데 예전, 그러니까 1800년대에 나온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라고 했어요. 거의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고.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는 그 뜻은 뭐냐면은 처음에 말로 씨앗을 심으니까 말로 심은 씨앗 그대로 자라서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에는 아직 못 이루거나 너무 어지럽거나 괴롭거나 이상한 차별이나 그런 상황이 많다고 하더라도 오늘 여기에서 보이는 모든 모습은 지난날 내가 그린 모습이라고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이만큼 그렸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오늘 맞이하는구나. 그러면 오늘부터 앞으로 맞이할 모습은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 그대로 내가 말을 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와 함께 앞으로 이루고 싶은 말을 차근차근 이 기도문을,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완성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한 해, 두 해 또는 10년에 걸쳐서라도 이거를 내 기도문을 완성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완성하는 동안에 자꾸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과 뜻과 생각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네. 느끼게 된 건데 아이에게 제한을 두면 아이가 정말 그렇게밖에 못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는 기대하면서 키워야 되는 것 같은데 아이를 기대하려면 내가 내 인생을 기대하지 않으면 아이를 기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또 어렸을 때 내일 기대하면서 컸을까요? 그렇겠죠.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네. 자식들이 그냥 그런 것 같지만 다 부모 피와 땀과 눈물로 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지. 왜냐하면 사랑은 내리사랑이 오르고 치사랑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자식 키우면서 그 생각을 하지. 내가 이렇게 어렵게 키우는데 근데 걔는 몰라. 그렇죠. 모르죠. 굳이 알아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다 알면 지들은 자식 낳겠어요. 그러니까 몰라야지. 그러니까 이제 키우면서 이제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키웠구나 그 생각을 하지. 자기 겪어보기 전에는 절대 모른다. 그러니까 여자도 자식을 낳아봐야지 모정이 생기고 모성이 생기고
남자도 자기 자식을 낳아봐야지 자식의 의미를 알지. 모정이요. 모성.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하지 않아. 왜 그걸 그럼 안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고 내가 선택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책임이 있고 이렇게는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모성이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좀 잘못 뭐라 그러지? 박혀 있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약간 주어지는 여자는 원래 타고난 것처럼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약간 그게 좀 더 이제 가면은 맹목이라는 거랑도 연결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정적인 것들 근데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 걱정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난 모성이 없는데 주춤하게 돼. 네, 그건 원래 부여받은 게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서 생길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거. 그렇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게 시어머님들이 만든 언어래요. 그 언어가 예. 그러니까 남자 아까 얘기하신 거에서 그 의미들은 나쁜 게 아닌데 좋은 의미고 그래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맞는 말인데 그게 시작했던 게 시어머님들이 만든 언어라는 거예요. 애를 낳았다고 해도 사실은 모성애가 바로 생기지 않거든요. 왜 나온 정도가 기른 점은 하다가 그래서 서서히 생기는 건데 그게 시어머님들이 만든 그 언어인데 그게 며느리가 들으면 이 고대 자체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식구가 좋지 않았다 그 말 자체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하시던가요? 저 아는 분이 뭐 그렇게 얘기를 그건- 그랬었다고. 그건 뜬 소문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왜 그러냐면은, 그, 모성이든 부성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말은 그냥 어버이거든요. 어버이는 아무나 못 돼요. 그리고 어른도 아무나 못 되거든요. 아이 다음이 어른이고 어른 다음이 어버이라지만 누가 위이고 누가 밑이진 않아요. 내 아이가 되기까지도 먼저 아기여야 하고 아기로 오기 앞서는 두 가지 알이어야 하거든요. 엄마 씨 또는 엄마 씨와 아빠 씨가 하나로 만나지 않으면은 아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에서 어른으로 가려면은 철들어야 하거든요. 철든다는 게 네 가지 철을 가리켜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네 가지 철이란 한 해거든요. 한 해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읽는 눈이 있어야 비로소 어른이 돼요. 그러니까 읽는 눈을 안 키우면은 어른이 안 된다는 뜻이죠. 철없는. 그래서 한자말로는 철부지라고 하거든요. 철없는 얼빠진 넉나간 모습인 사람이 이때는 바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나이만 먹는 사람은 그냥 바보거든요. 바보는 밥벌레로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은 밥벌레에서 나비로 깨어난 사람이에요. 철든 사람이 깨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건 안 낳건 깨어난 사람이라는 날개도지를 한 나비 같은 사람만 어른이에요. 그래서 어른인 두 사람이 새롭게 만날 적에 어버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철든 깨어난 다른 두 사람이 사랑이라는 한 마음으로 새롭게 만나서
집을 이루는 때 얻는 이름이 어버이예요. 어버이 이름 얻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버이에 이르면은 모성, 부성이라고 하는 길은 엄마 몸에서 아기가 자라는 10달 동안 생겨요, 먼저. 그리고 아기가 젖먹이를 거쳐서 젖대기를 하는 동안에 완성돼요. 처음부터 모성 부성은 누구한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버이가 라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은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나 아기한테도 그 모성 부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때에는 신나게 놀면서 몸과 마음을 하나로 어우르는 철드는 길을 갈 뿐이거든요. 그래서 모성 부성이라고 할 적에 엄마 몸에서 아이가 자라는 10달 동안에 그때 배워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못 배웠으면은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배워야 하는데, 엄마가 맡은 일은요, 말이에요. 말과 마음. 아빠가 맡은 일은 집과 살림이에요. 엄마는 아기한테 말을 물려주는, 말이란 마음을 담아낸 소리이기 때문에 말을 물려주는 몫이 엄마고, 그래서 다 모국어라고 합니다. 북국어라고 하지 않아요. 말을 물려주는 사람은 엄마예요. 아빠는 말을 못 물려줘요. 저 같은 사람은 아주 드문 일일 뿐이고, 그 아빠는 뭐 하냐면은 아기한테 젖을 물릴 수 있는 사람은 엄마뿐이기 때문에 엄마가 젖을 물리면은 엄마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기의 젖을 물리면서 아기를 재우고 같이 자야 돼요. 안 그러면 밤에 괴로워서 죽어야 돼요, 엄마들은. 그 엄마는 집안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집안일을 다 해야 되고요. 아빠는 엄마를 먹여 살리고 엄마를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아빠는 아기가 태어나는 10달 동안 집을 어떻게 가꾸고 꾸며야 되는가를 먼저 배워야 하고, 아기가 젖먹이에서 젖대기를 하는 동안에 집살림을 어떻게 하는가를 드디어 제대로 하면서 사람으로 거듭나는 철입니다.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이름을 제대로 얻는다고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모성과 부성은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타고나지 않아요. 몸으로 경험이니까요. 그래서 아이랑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커질 수도 있고, 네. 이제 뭐 상황이 그렇게 안 해줘서 잘 안 되면 이게 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아이와 부모 사이도. 저는 그 역사적 단절, 그리고 우리 전통 사상가의 단절이 이제 일제시대하고 6.25 지나면서 비롯됐다고 보는데, 그 이전의 삶하고 그 이후의 삶하고는 달라요. 네, 한 말씀 좀 해보시죠. 듣기만 하시지 말고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말씀을 해보시고 이제 우리가 쓴 글을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들어보신 바로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예전에는 많이 쓰는 말들이었는데, 저는 모성 부성 이런 말을 안 쓰고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구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을 예뻐하는 마음을 부모님이. 근데 아까 뭐 군대 얘기도 그렇고, 이게 점점 남자와 여자의 할 일이나 책임이나 역할이 되게 많이 사라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도 애 이렇게 이제 젖먹이 말씀하셨는데,
또 아이들 먹는 음식도 지금은 아빠들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아니, 결혼하시잖아요. 예. 어디서 신혼사귀 차릴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또 저는 지금 본가 근처에서 지내게 되거든요.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전세를 구한 거예요? 예, 그렇게. 전수가 쉽죠. 그 아버지, 어머니 재력이 상당하시고. 전 전세는 아니 얼마나 그게 재력은 아니고. 오늘 이제 하신 말씀들이 다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일 텐데, 이제 경험이 없는 제 생각은 그 기본적으로는 그런 차별 그냥 아무 차이 없이 시작하는데 또 지내다 보면은 그런 차이를 느끼면서 지내게 되지 않을까. 몇 년생이세요? 92년생입니다. 근데 모정하고 부정은 네, 네. 안 쓰고 안 배웠다는 거죠? 실생활에서는 다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뭐 엄마 아빠라고 하고 엄마 아빠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한자 세대하고 또 이게 교육에 따라서 단어가 없어지기도 하는구나. 그건 문제인데, 그냥 기본인데. 그리고 저는 이제 군대도 사실 이게 징병제로 남자만 끌려가는 것보다는 다 지원해서 갈 수 있는, 여자들도 지원해서 가고 남자들도 지원해서 가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지원만. 그러니까 남자 여자 그냥 징병으로 가면 다 같이 가고 모병으로 가면 다 같이 구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대부분은 그런 것 같은데. 뭐 이스라엘도 있고 스웨덴, 덴마크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성 문제도 안 일어나고 아무튼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나라는 한참 멀었습니다. 이 사회 얼거리를 보면 한참 멀었어요. 섣불리 했다가는 사고만 터집니다. 큰일 나죠. 저쪽에 여자 하사관들이 그렇게 성폭행하고 그걸 많이 당한대요. 얼마 전에도 한 5년 전에도 자살했잖아. 하사가 같이 버스 타고 가는데 자기 부인병이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근데 위에 별자리들부터 영광급 다 막은 거야. 줄줄이. 자기가 당했다고 하니까 그 체계적으로 막아가지고 억울해서 자살한 거거든. 그래서 걔들은 선임 후임을 안 보고 그냥 여자로 본 거지. 그리고 또 그런 문화에 섞여 있으면 또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군인들이 알게 모르게 술을 되게 쉽게 마실 수 있어서요. 술. 네. PX에서 파니까요. 회사에 술 팔아요? 네, 면세로 팔죠. 사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술, 담배 다 팔아요. 자기네들끼리 근데 먹어요? PX에서 안 팔아도 군대 담벼락에다가 가게에다가 말 놓고서 웃돈을 주고서 사기도 쉽습니다. 그거 어디서 먹어요? 그 잠자는 데서 먹어요? 뭐 여기저기 숨어서도 먹고 그러죠. 한 달에 한두 번은 공식적으로 마실 수 있는 게 발이 있고, 또 있어요? 그 중대 회식이다, 근데 술 안 먹는 줄 알았어요. 소대 회식이다 해서 많이는 안 마시는데 일단 마실 수 있는 기회는 있고, PX에서 사면 유리한 게 면세예요. 네, 이제 지금, 그건 알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싸게 많이 마십시오. 사고를 일으키는 분들은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도 일으키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뒷거래가 되게 많은 터라 그러한 안쓰럽고 안타까운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아예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섣불리 남녀
공통 모병제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문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의식 수준도 안 되고 아직은. 그러니까 주장이 나쁘진 않지만은 우리 사회부터 먼저 바로 잡아야 할 텐데 그것이 되면은 아예 군대부터 없을 수가 있고요. 이상한 군대 조직이 없이 가벼운 군사 훈련만 한두 달씩 하는 이를테면 뭐 네덜란드라든지 덴마크 같은 그런 나라처럼 하면은 사회도 이상한 데에다가 돈을 안 쓸 수 있고 그런 돈을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든 사회에 그동안 이바지해온 사람한테는 또 이바지해온 사람한테 국가 예산을 얼마든지 다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출산율 같은 걸 걱정하지도 않아요. 우리처럼 그렇게 이런 일로 싸우지도 않고 다 알맞게 낳고 알맞게 돌보고 알맞게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려면은 군대보다 집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은 모든 평화, 평등, 민주는 집안부터 가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함께 일하고 함께 쉬고 함께 노는 함께 즐기는 문화 하루를 생활을 느껴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집안일을 안 꺼려요. 할 때 함께 하고 한 사람이 아프거나 없으면은 도맡아서 다 하고 그 내가 나가면 나는 내가 없으니까 못하지만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즐겁게 기꺼이 맡아서 하고 다 한다고 해서 싫어하지 않고 누구라도 다른 일이 있거나 좀 힘들거나 멀리 좀 오랫동안 여행하거나 유학 가고 싶으면은 그동안 집에 있는 사람들이 즐겁게 그거 하고 그렇게 오가는 기본 사회 문화와 의식 수준이 있으면은 어떤 제도가 들어와도 잘할 수 있지만 그런 기본이 없으면은 아무리 훌륭한 제도로 드린다고 해도 제도만 훌륭하지 사람들은 서로 싸우기만 하니까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이게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네.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 그 집부터 해야 돼요. 거예요. 그러네요. 언제나 집부터입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말이 짓는 곳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갇힌 곳이 아니라 짓는 곳이 집이기 때문에 집에서 무엇을 짓느냐와 집에서 짓는 무엇을 어떻게 나누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와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다 바뀌죠. 그러네. 네. 복을 지을 수도 있고 악을 지을 수도 있고 네. 사랑을 지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만 타거나 걸어 다니기 때문에 어린이하고 청소년은 부모가 태워주는 것과 학원 버스가 아니면 다 걸어 다니거나 일반 버스를 타거든요. 길과 버스에서 마주치는 온갖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면은 이미 집에서 버림받은 티를 내요. 말이 거친 아이들은 버림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사랑받은 아이들은 욕을 할 까닭이 없어요. 모든 욕하는 아이들은 집에서 버림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또는 나 좀 도와달라고 이제 티를 내는 셈이더라고요. 예, 신호죠. 네, 여태까지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도 이제 사실 어떤 여성 남성의 문제나 군대를 가는 것도 그렇고 제대로 배운 사람만 갇힐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군대 가더라도 다 사람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다 갔다 와서 소리 듣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람마다 다른 것 같고 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먼저 가정이 좀 바로 서고 거기서 교육이 잘 돼야 사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의 정책이나 제도도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놔도 결국 그 법을 이용하고 편법으로 오히려 그
약한 사람들이 더 괴롭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집에서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동의를 많이 이게 합니다. 여자들한테 듣는 것보다 남자들한테 듣는 게 확실히 잘 들리네요. 왜냐면 남자들은 좀 더 사회성이란 게 더 아니, 넓게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건 위반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성이 사회성이 적다는 말을 진짜 어디 가서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그런 뜻이 아니어도 그런 뜻은 아닌데 그거는 남성 여성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다른 이성이랄까? 아, 시간이 꽤 흘러갔는데 얼른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먼저 읽어보시죠. 저는 이게 세 가지를 그냥 각각 따로따로 썼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요즘에 책보다는 좀 습관적으로 이렇게 미디어를 찾는 게 너무 당연히 되어버려서 저도 이제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거랑 나에게 집중을 하고 싶은데 집중하고 싶은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내가 내 자신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그 휴대폰 관련된 거는 버릇처럼 전화기에 판때기를 켜는데 이제는 책을 오래 보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한테 온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 잘 안 낸다. 세 번째는 이 글이 되게 팩트처럼 들렸어요. 내가 내 자신한테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말을 되게 팩트로 딱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스스로 키우는 길을 좀 못하는 듯하다.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이 말에 좀 놀랐어요. 맞는 말씀이시니까 지금. 네. 예. 근데 이거를 딱 글로 표현해서 읽게끔 하니까 약간 뭔가 번쩍한 느낌이 드네요. 그럼 오늘부터 키우시면 이 책을 8월 5일날 출간하신 거예요? 날짜는 모르겠는데 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더라고. 네. 동시에 이거 책을 우리는 또 특별히 가봐야 되거든요. 제 얘기를 하자면 50살이 넘은 나이에 아직 해마다 살 빼려고 애쓴다. 잘 먹고 잘 찌는 놈이라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살 빼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래도 마지막이라 여기며 PM 주스를 마셔본다. 여기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려고 한다. 살 빼기야 잘 가라. 네, 굉장히 PM수가 살 빠지는 그런 거. 아니 그냥 건강 프로젝트 한 건데 근데 이게 디톡스 밤에 먹는 게 디톡스 효과가 있어서 대변 활동이 활발해졌다. 저도 읽겠습니다. 한 달에 이틀씩 풋살 모임을 한다. 모임하는 동안 동영상을 담고 공을 넣은 모습을 모아서 편집한다. 나중에 편집 영상을 다시 보면 꽤 재미있다. 여럿이 같이 보면 즐겁기도 하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는 편집이 늦다. 워낙 안 늦게 마쳤는데 오늘은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미룬다. 그러면 왜 그럴까? 7월부터는 얼굴을 가려달라는 분이 있고 움직이는 사람한테 모자이크 달기는 꽤 귀찮았다. 이 일이 번거로우니 마음이 안 가벼우니 좀 도와주기를 바라야겠다. 오늘은 그분과 말을 해봐야겠다. 촬영을 하는데 예, 영상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예요. 네, 액션캠으로. 네, 편집도 하시고. 네. 재밌겠는데. 네. 저는
여유를 갖고 길게 느긋이 길게 봐야 할 일이 있다. 몸에 뱉기까지 세일에 21일 병아리가 닭이 되는 나날은 적어도 6달 나무가 사람 키만큼 자라기까지 되었었대. 그렇지만 짬이 없는 일도 있고 안 하면 뉘우칠 일도 있다. 집에 짧게 머무는 동안에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 말하고 싶다. 오늘까지 못한 말이다. 오늘이 아니면 언제 할 수 있을까? 오늘이 가기 전에 앞서 하고 싶다. 그럼 이튿날에 또 할 수 있겠지. 부모님이 한국에 잠깐 와서 머무시는데요. 아, 근데 같이 지내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들고. 근데 아마 이거는 저의 문제라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 부모님이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건 아닌데 제가 먼저 그렇게 저를 많이 돌아보고 있고, 그래서 꼭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괜히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저를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고, 또 이제 출국하시기 전에 또 한번 이야기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못하면은 그 부모님이 어느 나라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찾아가서 하시면 되죠. 그 남자들이 그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마음은 있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좀 그거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왜 원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잖아. 막 여자분처럼 사람이 이걸 원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따지더라도 담백하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은데 왜 그게 어려운 걸까요? 문화와 그렇게 배우고 자라가지고 근데 여긴 그런 세계들은 아니잖아요. 온갖 사랑을 다 받고 살아요. 그건 똑같은 것 같아. 달라지는 게 있고 안 달라지는 게 있는데 남자들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툴죠.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렇게 딱 찍어서 물어보셨는데. 그건 잘하십니까? 네? 잘하십니까? 저요. 네. 이제는 진짜 저는 진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는 하죠. 지겹다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처음부터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엄마보고 한번 웃음만 줘도 엄마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안 될까? 평소에는 하는데 이제 이게 같이 지내다 보면 또 안 맞는 일도 있고, 근데 이게 저는 참 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게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저도 반대로 좀 서운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감정을 같이 이제 표현해야 되는데 그만큼 얘기가 길어지는 것도 좀 두렵고 그리고 이제 아직 그런 마음에 좀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랑한다는 말만 툭 던지는 것보다도 거기에 저의 마음을 좀 담아서 표현하고 좀 그런 이야기를 해가는 과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엄마 아빠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고 반대로 부모님도 아시니까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이해가 확 되네요. 그거는 남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사실은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는 당연한 건데 그게 이제 애들이 남자들은 더 힘든 게 그걸 터부시하고 그런 약한 마음을 어떻게 사냐 이런 뉘앙스를 계속 주니까 말을 표현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남자는 강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런 내색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주입하는 거죠. 사랑을 왜 감정을 갖고 있냐 저희는 집에서 티저스라는 방송을 넷이 둘러앉아서 꼬박꼬박 챙겨 보는데요. 티저스를 보다 보면은 모든 아이와 부모 사이에 똑같은 대목이
한 집에 있어도 마음이나 말을 그렇게 못 섞어요. 마음을 하고 여기 있는 듯이 말을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아이들은 엄마 아빠 마음을 하나도 모르고 엄마 아빠는 아이 마음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막상 꺼내고 터트리고 주고받아야 할 마음은 속에다가 잠가 놓고서 겉으로 드러나는 말만 주고받으니까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터진 다음에야 그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모든 부모와 아이들이. 그러니까 안 터졌으면 안 나왔겠죠. 터졌으니까 나오고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터졌는가를 그 방송을 거쳐서 잘 지켜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그 티저스 같은 방송에서 풀 수 있는 모든 길은 언제나 하나인데 학교를 그만두면 되는데 대학교 졸업장을 목을 안 매면 되거든요. 졸업장 안 따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은 수두룩 하고 지식 분야 일도 대학교 졸업장이 있어야만 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그걸 찾아 나서지 않을 뿐이잖아요. 졸업장이 있으면은 원서를 내기가 훨씬 쉽다고 여기고, 근데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서도, 그러니까 졸업장은 안 낼 뿐이 자기 이력서를 제대로 내면 되거든요. 졸업장은 없지만 나는 이렇게 일을 해왔고 스스로 배워왔다는 것을 밝히면은 안 뽑힐 회사가 오히려 없을 수 없어요. 졸업장은 다 똑같잖아요. 자격증도 다 똑같고, 그거로는 회사를 꾸리는 사람들도 뽑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저는 졸업장 없이 여태까지 일을 해오는데요. 졸업 안 하신 거예요? 저는 자퇴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다니고 자퇴를 5학기만 다니고 그만뒀죠. 5학기? 네. 3월 1학기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아무튼 그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졸업장은 있을 까닭도 없고 버스기사, 택시기사를 해도 되고 논밭에서 일할 적에 무슨 자격증, 졸업증이 있어야겠어요. 엊그제 어느 신문에 아주 작게 기사가 나온 것도 있었는데 시골에서 일하는 시골 일자리가 요즘에는 일당이 20만 원 넘어갔거든요. 뭐 하나 심거나 뭐 하나 이제 캐거나 나르는 것만 해도 일당이 20만 원이에요. 한 달 내내 일하면은 기본이 600만 원이죠. 그래서 그 기본으로 일하는 그 일손에 스스로 이제 그걸 잘 다스릴 수 있으면은 20만 원 넘게 받거든요. 그 시골은 워낙 일처리만 일을 하기 때문에요. 바쁠 적에는 하루 8시간이 아니라 16시간을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럼 40만 원을 받죠. 50만 원이나 하루에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일할 자리는 온 나라에 수두룩한데 그런 일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야 되고 부모인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함께 찾을 수가 있으면은 입시 지옥이라는 문제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나라에서 교육정책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집안을 이끄는 사람들이 함께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밑돈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한다면은 밑돈을 모을 적에 도시에서보다 시골로 가서 농사철에는 농사철을 일을 하고 농사철이 끝나면은 겨울에는 바닷가에서 김이나 미역 같은 양식 일자리가 엄청 많거든요. 그 일자리가 이제는 98%쯤은 이주 노동자들이 맡아요. 그런 일자리를 맡으면은 한 해 1억까지는 아니지만은
5천, 7천만 원은 어렵지 않게 벌 수 있습니다. 다만 쉬는 날이 적을 뿐이죠. 그렇게 여러 일을 하고 나면은 몸에 붙은 굳은 살과 내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 경험 3, 4년 있은 사람과 그냥 똑같이 대학교 4년, 그 다음에 대학원까지 해서 6년, 7년을 보낸 사람과 이 이력서를 보면은 회사 경영자가 보기에 어떤 사람을 뽑겠느냐 해서 졸업장은 없지만 몸으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을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는 저절로 천천히 바뀌어갈 수 있을 테고요. 그게 유럽 선진국이라고 하는 작지만 강한 나라들이 바꿔온 길이에요. 그래서 제 오늘까지를 읽고 얼른 다들 마지막 말을 하고서 이미 많이 넘어간 시간이니까 오늘을 마치고 달력을 보면은 다음은 9월 30일이 됩니다. 9월 31일에 30일 9월 마지막 날에 빠질 수가 없이 다들 바쁘시려나요? 아직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9월 30일이요? 예, 딱 마지막 한가위 연휴가 오기 앞서인 주. 저는 괜찮습니다. 네. 저도 9월 30일까지 모든 것을 끝내고 한가위 연휴 앞둬서 그야말로 시골에서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한가위 때문에 뭐 하세요? 집에 있어야죠. 집에서 가족 아니, 끼리만. 네. 마트도 안 하고 버스도 안 하고. 마트는 명절에 24시간이 옵니다. 아 그래요? 도시에서, 그러니까 시골 마트는 명절에 큰 대목이거든요. 시골 마트는 명절 그 며칠 장사로 6달치를 뽑습니다. 마트는 여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럴까요? 못 가죠. 그럴까요? 그 명절 때는 이른바 5일장 같은 것도 안 하거든요. 근데 5일장 못 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떻게 읍내로 나오시겠어요. 그런 거 재밌는데.